열심히 촬영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또 열심히 또 업로드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정말 좀 허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고민을 했어요. 이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이 반응을 위해서 올리는 건가? 컨텐츠로도 먹고 삽니다. 생활모험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임팩트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아웃도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모험가입니다. 사실은 캠핑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너무너무 멋있는데 책 제목 컨텐츠로도 먹고 삽니다도 엄청 또 로망과 이상이 되게 담긴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이 되게 약간 선망하시겠어요. 다들 많이 부러워하시죠. 어. 일단 캠핑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다들 이렇게 또 로망이 있으시고,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캠핑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번도 캠핑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핑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부러워하시는데, 이걸로 또 컨텐츠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군요. 그럼 대략 한번 말씀 주시긴 했는데, 네. 이 책 제목처럼 컨텐츠로 먹고 사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다만 욕심과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 컨텐츠로 대돈을 벌겠다. 정말 뭐 100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오래 가기 힘들고요. 그냥 차근차근 나한테 맞는 컨텐츠를 찾아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먹고 사시는 것은 뭐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에 약간 방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처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저의 첫 시작은 책이었고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기 전에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첫 책을 쓰게 됐어요. 그 첫 책이 또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 이제 컨텐츠 작업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회사 생활과 병행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선택의 기로에 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해보겠다. 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작가로서 먼저 컨텐츠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뭔가 확신도 있었을 것 같고, 포인트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런 줄은 첫 책이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사실 이제 책이라는 거는 누구나 한 권쯤은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어나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게 책 한 권 내는 거는 어떻게든 정말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 할 수는 있는데요. 그 다음 책까지 쭉쭉 이어나가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첫 책을 해보니까 다시는 못하겠다가 아니고 너무 재밌다 였어요. 너무너무 재밌다. 또 하고 싶다.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회사 생활과 같이 할 수는 없어서 네, 그래서 선택을 했죠. 근데 그 순간이 수익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뭐 작가로서 뭐 먹고 살 수 있어서 그만둔 상태는 아니었었고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있고 그리고 책 외에도 원고를 쓴다든지 이런 일들도 좀 들어왔고 그리고 SNS 활동을 통해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면은 좀 다른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겠다. 한번 좀 저도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돈을 이만큼 벌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원천적인 재미, 컨텐츠 네. 재미, 플러스 가능성을 보셨군요. 네, 맞아요. 이게 수익이 들어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나는 재밌어서 한 건데,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신기했고요. 그래서 그 금액도 중요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저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그 자아 실현에 성취감을 주는 그런 또 행위여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약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네. 기쁨이긴 하죠. 그럼 그렇게 만드신 컨텐츠가 대략 자랑을 해본다면 네. 어떻게 돼요? 뭐 네. 숫자 수도 있고 뭐 뷰수도 네. 있을 것 같고 한번 자랑 좀 네. 해주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자랑하는 건 익숙하지 않지만 어쨌든 뭐 제가 돌이켜보니 책을 일단 7권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도 이제 저희가 콘텐츠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시작한 SNS예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거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랑 브런치도 있어요. 네, 브런치를 통해서 이제 저희 콘텐츠도 알리고 또 연재하면서 그렇게 또 좀 알려지게 된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컨텐츠 시작하시는 분들의 우려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네. 두려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도 있으셨거나 아니면 극복하셨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어땠어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시작도 전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 뭐 하시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뭐 유튜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라도 먼저 좀 시작을 하셔라. 사실 시작이 반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 시작을 뭔가 계속해서 완벽하게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또 시작을 못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두려워하시기보다는 한번 해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게도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물고 계속 이어져요. 근데 그거는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뭘 올리지, 뭘 만들어야지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또 이야기들이 흘러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거는 해보셔야 알아요. 이 컨텐츠의 본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하실 얘기가 많으세요? 아유, 그럼요. 제가 아는 세상, 제가 본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또 새롭게 보는 분야들도 있잖아요. 새롭게 알게 된 분야나 또 궁금해진 분야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또 알다 보면은 또 그 얘기도 또 풀고 싶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컨텐츠의 속성은 굉장히 공감 가긴 해요. 근데 이거를 또 이게 많은 아이디어 중에 이거 해야지? 이걸 또 결정하는 거랑 컨텐츠로 만드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일 것 같아서 뭐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그 이제 책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콘텐츠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콘텐츠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과정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러려면은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꿰뚫고 있고 그 사람의 취향이나 모든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강점 그리고 또 나의 단점도 있죠. 정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열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아, 이런 부분엔 좀 취약하고 이런 거 잘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많이들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자신에게 소홀하다는 거죠. 먼저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도 발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콘텐츠가 보입니다. 오히려 컨텐츠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알아가면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약간 크리에이터로서의 그 경력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조회수 나올까 안 나올까? 엄청 신경 쓰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다 저도 겪었던 과정이고, 네. 특히 유튜브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알고리즘을 잘 타면은 정말 갑자기 채널이 급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반면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안 좋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반응조차도 없을 때 정말 되게 허탈하고 허무하더라고요. 열심히 촬영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또 열심히 또 업로드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정말 좀 허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고민을 했어요. 이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이 반응을 위해서 올리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좋아서 정말 이 컨텐츠를 만들고 이 사람들한테 캠핑의 이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서 하려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너무 좀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많으면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웠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라고 좀 어느 정도 해탈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딱 선택을 하신 건데.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이 스스로가 만든 마음속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맞아요. 1인 크리에이터가 자유로운데 오히려 그 시선의 감옥에 갇히는 맞아요. 세상이 되게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영상들 보면서, 아, 막 부러워도 했다가, 속상해도 했다가, 정말 라이징 스타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도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좋은 영향은 많이 미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콘텐츠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한 본질적인 목적.
네. 근데 그래야지 오래오래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전체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대략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플랫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네. 유튜브로 먼저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기획을 먼저 합니다. 이 기획을 안 하고 촬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편집이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이게 찍어온 게 많으면 다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좀 몇 번 고생을 하고 기획을 해서 들어가야겠다. 어떤 그림을 뭐 촬영을 하고 오늘은 뭐 주제가 어떤 것이고 라고 해서 잡으면은 촬영도 훨씬 쉽고 그리고 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좀 흐름에 좀 자연스럽게 맞게 보실 수 있고 저희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촬영이나 편집을 또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다녀와서 또 편집 작업을 거치죠. 저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좀 나레이션을 또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막을 다 입힌 다음에 또 나레이션 작업도 하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종합예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다양한 좀 영상의 좀 연습들을 또 많이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직접. 네. 근데 저는 캠핑 브이로그나 여행 브이로그에서 진짜 가장 힘들 것 같은 게 저는 촬영일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생각만 해도 약간 피곤해지. 그게 포인트예요. 어.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일이 모든 걸 다 찍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캠핑을 하는 모습을 담는 거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캠핑을 가면은 이거야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촬영한 모습을 봤을 때는 다 찍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었는데 딱 기획점을 잡고 그 점을 이제 위주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유튜버 분에 따라서 다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일일이 예전엔 다 찍었어요, 저희도. 근데 그거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촬영하는데도 힘들고 정말 이게 어떤 상황에선 정말 주객이 전도가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즐거운 캠핑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캠핑이 주가 아니고 촬영이 주가 돼버리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본질을 엄청 잘 지키시네요. 크리에이터의 약간 근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뀌는 순간 되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안 하고 싶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은 중간에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저도. 크리에이터야말로 진짜 평생 직업이니까. 네, 맞아요. 편집은 어떻게 하세요? 편집도 너무 재밌잖아요. 네. 편집에 대해서 좀 노하우나 포인트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편집을 배운 건 아니고 하다가 정말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그냥 해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냥 이렇게 해온 거라서 뭐 엄청난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냥 내 거니까 내 거에서는 뭐 다 해볼 수 있지 뭐. 이거 어디다가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캠핑의 감성을 담아서 이렇게 해보자 라는 식으로 좀 시도를 하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막 말을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아요. 캠핑을 갈 때 남편하고 둘이 주로 많이 가는데요. 저희는 정말 별로 대화를 많이 안 합니다.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각자 그냥 조용히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런 단순한 일과들을 하는 각자의 그 시간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조용히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이제 멍 때리기를 하는 그런 또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 보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들, 뭐 요리하는 소리들, 그리고 뭐 새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또 그런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소리에 좀 집중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연의 소리들을 많이 담아서 편집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최소한의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안 넣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좋다. 네. 진짜 약간 영상 만들려고 막 억지로 에피소드 네, 맞아요. 억지로 과장되게 하고 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본연이 느끼는 즐거움을 전달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제가 캠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과가 멍 때리기거든요. 머리를 생각을 좀 이렇게 비울 수 있게 해주고 고민 같은 것들을 잊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캠핑 가면은 처음에 이제 불을 피우면서 하는 불멍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텐트를 치면서도 그냥 멍하니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고민이 있거나 뭔가 막 결정을 해야 되거나 바쁘고 이럴 때 캠핑 가서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일과들을 하면서 멍하니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또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캠핑이랑 컨텐츠 크리에이팅이랑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봤을 때, 야, 저 고생되는 거 네. 같지? 네. 하는데 이제 깊게 있게 들어가면 정말 굉장히 고차원적인 즐거움,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되게 있는 것 같고, 그거를 10년째 너무 잘 간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 잘 끝으로 보신 것 같고요. 저도 하다 보면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작업과 캠핑이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캠핑을 좋아하고 또 캠핑이 제 콘텐츠의 정말 원천이다 보니까 캠핑이 제 가장 친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콘텐츠를 볼 때마다 캠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닮아 있어요.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 작업들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캠핑하고 많이 닮아 있고, 그리고 캠핑을 통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많이 위로를 또 받고 있고 위안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또 캠핑에 기대어서 또 이렇게 같이 사이좋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사실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많이 봤을 때 컨텐츠가 좀 자극적인 면이 있잖아요. 네. 자극적인 게 기쁨을 주고 이런 감정을 자극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그게 좀 덜해졌을 때 매너리즘이나 번아웃에 굉장히 쉽게 빠지는 업에도 가까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특히 저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의 도파민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평화로워요. 정말 평화로운 컨텐츠다 보니까 좀 뭔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 자체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되게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컨텐츠나 이런 거를 할 자신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다고 쳐도 그냥 너무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갈등에 빠진 적도 없었다면 정말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마음이 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작업을 할 이유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가 되면은 잠시 작업을 좀 멈춥니다. 그냥 좀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완급 조절을 해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은 아마 지금쯤은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자기 조절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꼭 직장을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게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결국 남아있는 거 본질은 나 자신인 거죠. 내 자신이 정말 오랫동안 내 자신이 다치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고, 몸이 다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야 되는 거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연결된 느낌이 네. 본인의 진정한 자기의 모습과 네. 캠핑과 이런 컨텐츠까지도 다 닮아있네요. 책 제목이 컨텐츠로도 먹고 삽니다는 약간 자극적인 제목인데 네. 엄청 오늘 컨텐츠의 본질, 크리에이팅의 본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나눈 것 같아서 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책을 또 보시면은 제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고민이나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제가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의 그런 좀 조언을 담는다라는 생각으로 또 책을 담아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책을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의 이 크리에이터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또 다짐할 수 있게 된 또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그 중심에는 나다움, 자기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라는 것도 결국 본질은 내 안에서 나옵니다. 모든 이야기는 나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또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면서 컨텐츠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오래오래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컨텐츠를 잠깐 만들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내가 정말 시간을 들여서 그 취향을 찾고 이어나갈 수 있는 컨텐츠를 찾으신다면은 그 들인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정말 오래오래 컨텐츠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컨텐츠 크리에이터 하면 다들 빵 터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지금 배우니까 오래 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맞아요. 이게 진짜 가장 큰 본질이자 목적이자 비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